그 부처님께서 율을 제정하실 때의 그 마음이 가장 많이 잘 드러나는 게 자자예요. 근데 이제 율장에서만 자자를 공부하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고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비구편. 비구니 편은 몇 쪽이에요? 자, 293쪽, 비구편 293쪽입니다. 자자갈마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정의 계기, 세존께서 기원정사에 머물 무렵 어떤 친한 비구들이 함께 안거에 들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화합하고 싸움 없이 편안하게 안거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우리는 결코 서로 말을 걸거나 대화하지 말자, 묵언하자, 소임을 서로 적절히 나누고 도반의 도움이 필요하면 손짓으로 부르고 이 때문에 결코 묵언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약속한 대로 안거를 보낸 뒤 세존을 찾아 뵈었다. 안부를 묻는 세존께 세존이시여 저희는 잘 지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평안하였습니다. 저희는 화합하고 싸움 없이 편안하게 안거를 지냈고 글씨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한 후 그들의 방법을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세존께서 그 비구들을 경책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어리석은 자들은 불편하게 살았으면서도 편안하게 살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축생의 삶을 살았으면서도 편안하게 살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양처럼 살았으면서도 편안하게 살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게으르게 살았으면서도 편안하게 살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어찌 이교도가 지키는 묵은의 서약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세존께서는 그들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견책하고 설법한 후 자자를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교도가 지키는 묵은의 서약을 지키지 말라. 지키면 실수죄가 된다. 비구들이여 안거에 든 비구들은 안거가 끝나는 마지막 밤에 모여 자신이 지은 잘못이 있는지 승가에 요청하여 묻는다. 승가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정황으로 의심이 되는 근거로 그 비구의 잘못을 드러낸다. 그 비구는 자기의 잘못을 인지하고 참여한다. 자자를 통하여 안거를 함께 지낸 비구들은 서로 따르며 잘못을 벗어나고 율을 존중하며 향상으로 나아간다. 안거가 끝나는 마지막 밤에 5명 이상의 중에서는 담백갈마로 자자갈마를 실행하고 자자를 이같이 진행한다. 자자갈마 상자차 비구는 안거가 끝나는 마지막 밤에 승가에 알린다. 존자들이여 승가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은 자자일입니다. 만약 승가에 옳은 일이라면 승가는 자자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자차부터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자차 비구는 기호 만든 대의를 입고 웅크리고 앉아 합장한 채 존자들이여 이제 저는 정성을 다하여 존자들께 청합니다. 안거 동안 보였거나 들렸거나 정황으로 의심되었던 저의 신구행 가운데 혹시 책망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까? 존자들께서 저를 연민히 여기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3번 요청해야 한다. 이때 책망할 것이 있으면 누구든지 말하고 없으면 다음 차례에 비구가 존자여 안거 동안 보였거나 들렸거나 정황으로 의심되었던 존자의 신구행 가운데 저희가 책망할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자자를 진행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말자차까지 진행하면 자자는 끝난다. 자자갈마에서 책망할 것은 책망할 뿐 아니라 칭송할 것은 칭송한다. 예를 들어 세조께서 녹자모 강당에 머무셨을 무렵 어느 보름날 밤 자자하기 위하여 500명의 고귀한 비구 승가와 함께 노지에 앉아 계셨다. 침묵하고 있던 비구 승가를 둘러보신 뒤 비구들을 불러 이렇게 자자를 시작하셨다. 비구디여 이제 나는 그대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청하노라. 혹시 내가 몸이나 말로 행하였던 것들 가운데 그대들이 책망하여야 할 것은 없는가?
이때 500명 비구 가운데 자차가 가장 높은 사리푸타가 자리에서 일어나 위를 갖춘 뒤 세존을 향하여 오른쪽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몸이나 말로 행하셨던 것들 가운데 저희가 책망하여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존께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돌을 일으키는 분이고 아직 생기지 않는 돌을 생기게 하는 분이고 아직 설하지 않은 분을 설하는 분이고 도를 아는 분이고 도를 발견한 분이고 도에 능숙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그 도를 따라가면서 머물고 나중에 그것을 구족하게 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도 세존께 정성을 다하여 청합니다. 혹시 제가 안것 동안 몸이나 말로 행하였던 것들 가운데 세존께서 책망하여야 할 것은 없습니까? 라고 여쭙는다. 세존께서는 사리푸타여 그대가 안것 동안 몸이나 말로 행하였던 것들 가운데 내가 책망하여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리푸타여 그대는 현명하다. 사리푸타여 그대는 큰 통찰치를 가졌다. 사리푸타여 그대는 광활한 통찰치를 가졌다. 사리푸타여 그대는 미소 짓는 통찰치를 가졌다. 사리푸타여 그대는 정강석가와 같은 통찰치를 가졌다. 사리푸타여 그대는 예리한 통찰치를 가졌다. 사리푸타여 그대는 꿰뚫는 통찰치를 가졌다. 사리푸타여 예를 들면 전륜성행정의 장자가 아버지가 굴렸던 바퀴의 정의로움으로 굴리는 것과 같이 그대는 나의 위없는 법의 바퀴를 정의로움으로 굴린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사리푸타는 자신을 제외한 대중을 대표하여 세존께를 향하여 합장하고 세존이시여 만일 제가 안것 동안 몸이나 말로 행하였던 것들 가운데 세존께서 책망하여야 할 것이 없다면 이들 500명 비구가 안것 동안 몸이나 말로 행하였던 것들 가운데 세존께서 책망하여야 할 것은 없습니까? 라고 청하였다. 이에 세존께서 사리푸타들 이들 500명의 비구가 안것 동안 몸이나 말로 행하였던 것들 가운데 내가 책망하여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씀하신 뒤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 가운데 60명은 산명을 갖췄고 60명은 육신통을 갖추었고 60명은 양면으로 해탈하였고 그 외 나머지 비구들은 모두 해탈을 성취하였다. 이렇게 자자를 갈무리한다. 그런데 만약 대중의 숫자가 많지 않다면 사리푸타는 자차가 낮은 대중을 향하여 합장하고 도반이시여 이제 저는 도반들께 정성을 다하여 청합니다. 혹시 제가 안것 동안 몸이나 말로 행하였던 것들 가운데 도반들께서 책망하여야 할 것은 없습니까? 라고 청한다. 만약 대중 가운데 누구라도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지 않다면 그것을 마치면 나머지 대중 가운데 자차가 가장 높은 비구가 사리푸타를 향하여 합장하고 존자시여 대주께서 안것 동안 몸이나 말로 행하였던 것들 가운데 저희가 책망하여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후 자기의 잘못을 요청한다. 이때 자신보다 자차가 높은 분들께 한꺼번에 요청할 수도 있으며 자신보다 자차가 낮은 대중들을 분리하여 한꺼번에 요청할 수도 있으며 전체 대중에게 한꺼번에 요청할 수도 있다. 원활한 자자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자를 정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이것은 대중의 숫자와 상황에 따라서 담백갈마로 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자 갈마를 이렇게 자자를 만들게 된 재정의 계기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듯이 묵언을 하면 부처님께서 굉장히 야단을 하셨어요. 묵언을 해서 이렇게 안거를 나는 거를 굉장히 야단을 많이 치셨는데 실제로 율장에 보면 그 야단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대표적인 것만 골라서 이렇게 적은 데도 많아요. 그래서 묵언 수행하는 것은 그 부처님께서 굉장히 야단 맞는 일이다라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경진 스님께서도 이렇게 안거를 이렇게 지도하시고 하시지만은 안거 마지막 날 밤에 이렇게 지금
그 선방에서 그 자자를 그 어떻게 하시는지요? 현식적으로 대부분 지나가서 거기 있는 게 다 끌어내지 못하죠. 예, 이제 하실 때 이제 하자차들은 그냥 말 안 하고 이렇게 묵은하고 이렇게 합장하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그게 부처님 가르침하고 이제 정반대되는 거예요. 자자는 말을 하게끔 하는 게 목표예요. 말을 하게끔 하는 게 목표인데,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감각의 대문을 이렇게 충분히 지키는 것을 완성한 사람들이 자기가 한 말 중에서 자기가 행동한 것 중에서 유를 어긴 것을 모른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비구가 어쩌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신참 비구든지 어떤 그런 비구가 같이 산다면 자자는 1년에 딱 한 번 하거든요. 안거 끝나는 날 한 번에 부처님 당시에 안거를 딱 한 번만 했으니까 1년에 딱 한 번만 하는데 이때는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그 잘못도 없다라고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보다 나 자신을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더 잘 보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부처님 율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비구들이요. 안거 중에 내가 말이나 행동으로서 행동한 것 중에서 그대들이 경책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것도 한 번 아니라 3번을 해야 돼요. 3번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대중 중에서 경책할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말을 해서 경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책할 게 아무도 없으면 그러면 다음 상자차 사람이 아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둘러봐도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는 경우는 부처님이시여 안거 중에 부처님께서 말이나 행동으로 한 것들 중에서 저희들이 경책할 일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경책할 것이 없는 경우에는 칭찬할 것이 있잖아요. 그 칭찬할 것을 발견을 해서 그 칭찬할 것을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칭찬할 것으로 이제 이렇게 잘못하는 것은 경책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향상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잘못이 하나도 없는 분들의 살펴서 칭송할 게 있으면 그 칭송을 모든 사람이 같이 듣게 칭송을 해줘요. 칭송을 해주면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도 저런 칭송을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구나. 그렇게 더 나아가죠. 그래서 잘못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의 칭찬할 것을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부처님한테. 부처님하고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정각을 성취한 아라한들하고 부처님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무슨 차이점이 있고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질문을 듣고 부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하면은 정각을 성취하는 것은 똑같다. 그런데 나는 내가 그 길을 찾아서 그 정각을 이뤘고 아라한들은 내가 설해준 방법을 따라서 성취했다. 이것이 다르다. 그렇지만 결과는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과정이잖아요. 과정은 그렇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무엇이 다르냐 이거예요. 그럼 아라한과 부처님과 과정이 그렇게 다른 것이 있고 결과는 같은데 과정이 달라가지고 부처님께서 아라한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 내용을 설명한 것이 이 경이에요.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하고 아라한들하고의 차이점을 본 것은 딱 두 군데예요. 경전이 딱 두 군데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더 있으신 분은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이렇게 고맙겠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그 아라한 비구들하고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도를 일으키는 분이고, 그 다음에 아직 생기지 않는 도를 생기게 하고, 설해지지 않는 도를 설하고, 도를 아는 분이고, 도를 발견한 분이고, 도에 능숙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도라는 것은 그 열반을 성취하는 그 길이잖아요. 그 길을, 알고 발견하고 능숙한 분은 그거는 좋아요. 그건 있는데, 직접적인 뭐냐면은, 일어나지 않는 도를 일으키고, 생기지 않는 도를 만드시는 분, 생기게 하시는 분. 이건 아라한들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라한은 이렇게 생기고, 일으키고, 한 도를 따라서, 부처님 따라서 갔을 뿐이에요. 갔을 뿐이지, 이러한 도를 더 생기게 하고 더 만들고 더 일으키게 하는 것은 부처님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사리푸타가 한 말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리푸타가 그 말씀을 기억해 가지고 부처님을 칭송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을 경책할 것이 없으니까 칭송을 하고, 부처님께서는 사리푸타하고 여기 500명의 비구들이 다 아라한과를 이루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경책할 것이 없는데 칭송을 해요. 그래서 사리푸타한테 칭송을 하는 것은 현명하다, 통찰지를 가졌다, 광활한 통찰지를 가졌다, 미소 짓는 통찰지를 가졌다, 정강석화와 같은 통찰지를 가졌다, 예리한 통찰지, 깨뚫는 통찰지를 가졌다. 그리고 법의 받기를 이렇게 법륜을 굴린다. 이제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나머지 500명의 대중들은 다 아라한과를 이런 아라한과를 성취를 했다라고 칭송을 해요. 그래서 자자는 그 마지막 밤에 자기도 모르게 말이나 자기 행동으로 잘못을 저지르는데 나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내보다 나를 더 잘 보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비구가 나를 보고 그것을 이제 봤다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걸려 있어요. 저 비구가 자기도 모르게 나쁜, 이렇게 사소한 율을 어기는 것을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 근데 내가 그 지적을 하지 않으면 저자는 다음 안 그때 또 반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말을 한다면은 저자는 기분이 나쁠 것이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를 이렇게 잘난 체 한다라고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다. 내가 말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고민을 이렇게 잠깐 할 수 있어요. 실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가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수도 있고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자를 가지면 3번이나 요청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요청했으니까 말을 하니까 나의 허물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거 허물을 경책을 해서 그것을 인지를 하면 그 자리에서 참회를 해가지고 회복을 하니까, 청정을 회복하고 자기가 향상을 하니까 그럼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보다도 한참 앞서 있는 비구들의 머리를 맑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고쳐줘야 되는 그 마음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쉬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승가 전체가 향상하게 만들어요.
향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칭송할 것을 서로 공유해가지고 칭송으로 나아가게끔 그렇게 이제 그 성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자자에서 해요. 그 이제 그 사례를 보면 그런 경우가 옛날에도 있어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거를 형식을 바꾸거나 뭐 이렇게 그거 현재의 대중의 수준에 맞춰서 율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율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렇게 내가 만든 거 아닌데 내가 고치면 안 되죠. 그래서 부처님 율을 그대로 하되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그 자자를 행하지 못하는 그 성가라면 버려야죠. 그 성가를 버려야죠. 그 성가를 버리고 떠나야죠.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사례를 한번 잠깐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떻게 나오는지요. 자자의 사례 1. 자자는 포살의 경우에 준하여 실행한다. 예를 들어 자자에는 안거가 끝나는 14일 또는 15일 밤에 할 수 있으며 자자에 대한 장소, 참석의 의무, 청정 권리의 의무, 구속된 비구, 심심박약자, 자자의 정족수, 개인 범죄나 단체 범죄, 지각한 비구나 객비구, 처소의 이동, 진행의 금지는 포살의 경우와 똑같이 적용한다. 자자의 경우 최소 정족수는 5명으로 포살보다 많으나 한 명의 자자는 포살의 경우와 같다. 자자와 포살의 다른 점은 자자에는 설법과 율의 송출이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굉장히 길어요. 복잡하고 많은데 이제 포살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러니까 정족수가 5명인데 3명이서 그럼 자자를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어요. 그거 위임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은 포살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3명이 전부 다 비구 성가가 똑같이 죄를 똑같이 다 저질러 경우는 자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자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죄라도 저지른 자가 있으면 율을 어긴 자가 있으면 자자에 참석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자자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참여를 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자기가 죄를 저지른 게 있으면 인정을 하고 그걸 이제 참여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전체 성가가 어떤 죄를 똑같이 다 저질렀는데 그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러는 경우 혹은 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럴 경우는 포살과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포살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 사례가 여러 가지 이렇게 각 경우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많지만 포살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설법하고 율의 송출이 없어요. 자자에는 포살에는 설법을 하고 율을 송출을 해요. 의무율을 송출을 하죠. 율의 송출이 없다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2번 한번 보세요. 간략한 자자. 자자는 자자의 진술을 3번 반복해야 하지만 10가지 위험이 있는 경우 비피할 장소가 협소한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거나 곧 비가 올 것 같은 경우 제가자들이 보시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밤이 상당히 깊어졌거나 비구들 사이에 경사, 율사, 법사가 세존의 법법을 논의하느라 밤이 상당히 깊어져 자자를 끝내기 전에 날이 바뀔 것 같은 경우 담백 갈마로 3번 진술을 2번이나 1번 진술로 줄이거나 참석한 모든 비구가 동시에 1번 진술하는 것으로 자자를 간략하게 실행할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자자를 진행을 하는데 자자 전에 포살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포살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자자하기 전에 비구 스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질문이나 뭐 법에 대해서 율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이렇게 해서 서로 서로 문답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이제 시간이 너무 지체돼 가지고 밤 11시쯤이 다 됐다. 그러면은 이제 곧
밤 11시가 아니라 새벽 한 4시, 5시까지가 됐다. 날의 경계선이 밤 12시가 아니에요. 그 동틀 무렵이 날의 경계선이거든요. 날이 바뀌어요, 율장에서는. 그래서 새벽이 다 동틀 무렵까지 자자를 아직까지 못했는데, 빨리 맞춰져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10가지 위험이라는 것은, 불이 났다든지, 홍수가 났다든지, 산적이 지금 쳐들어온다든지, 목숨이 위태롭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목숨이 위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형식을 다 갖추어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옛날에는 최소한 500명씩 있으니까 3번씩 500명 다 돌아가면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할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담뱃갈마로 3번 하지 말고 3번을 1번 혹은 2번으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진술을 하는 거를. 그런데 그것도 500명이 돌아서 가서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하는 건 모든 대중들이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3분 안에 다 끝나잖아요. 3분이나 5분 안에 끝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자자를 진행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자자의 차단. 죄를 범한 자는 자자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 죄에 대하여 견책할 것을 죄를 범한 자에게 허락받고 원칙에 따라 죄를 처리한 후 자자에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견책하는 것을 불허하면 자자일에 성가가 모인 곳에서 존자들여 성가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비구 누구누구는 이러저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는 그의 자자를 차단합니다. 성가는 그의 앞에서 자자를 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여 그의 자자를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자자의 차단이 범한 자가 실행하는 자자의 마지막 진술을 마치기 전에 하였다면 유효하나 마지막 진술을 끝낸 후에 하였다면 무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자의 차단이 비구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날 밤 자자를 그 자차가 제일 높으신 분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해내려 와요. 근데 거기에 죄를 저지른 사람은 참석할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도 참석을 했다 이거예요. 참석을 하면 그 중에서 저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일어서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 비구는 어떠어떠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자자를 이렇게 차단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중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자자를 차단한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자자하는 곳에서 있으면 안 돼요. 나가야 돼요. 이 공간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나가야 되거든요. 포살, 자자, 갈마를 같이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야 되는데, 근데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인정하고,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참여하고 그 청정을 회복하면 자자에 참석할 수 있는데,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 참여하는 것을 나는 죄를 안 저질렀다. 그건 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부정하고 알면서도 부정하면은 그 차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차단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은 차단시켜서 내보내야 돼요. 그게 이제 자자에 그거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자차가 3번째다. 3번째인데 그분이 죄를 저질러 놓고 인정을 하지 않고 앉아 있다. 그러면은 차례대로 첫 번째 자차에서 진행을 하고 두 번째 진행을 하고 세 번째 그 사람이 그 진술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자기의 잘못을 있으면 그 말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3번 할 거 아니에요.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그 3번 말하기 전에 자자를 차단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자자 차단하는 게 유효해서 그 사람은 떠나야 돼요. 떠나는데 이 사람이 3번 진술하는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말을 하면 무효예요. 그 말이. 자자를 차단하십시오 하고 말한 사람이 무효가 돼요. 시기를 놓친 거예요. 이미 말을 끝났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미 자자가 그 사람은 통과됐단 말이에요. 통과됐는데 그걸 말을 하는 것은 그 말한 사람이 무효가 돼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투는 비구가 있어요. 이제 다투는 비구가 아까 전에 스님이 걱정하던 그런 부분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만약 어떤 비구가 청정하여 죄가 없는 비구를 근거 없이 자자에서 차단했을 때 승가가 그 비구를 신행이 부정하거나 언행이 부정하거나 일상생활이 부정하거나 어리석고 총명하지를 못하여 질의응답에 능숙하지 못한 자라고 평상시 알고 있으면 그에게 비구여 그만두시오 다투지 마시오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쟁론하지 마시오 라고 제지하고 자자를 지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승가가 그 비구를 신행이 청정하고 언행이 청정하고 일상생활이 청정하고 현명하고 총명하여 질의응답에 능숙한 자라고 평소에 알고 있으면 승가는 양자를 조사하고 신문하고 규명하여야 한다. 자자를 차단하는 근거가 보였거나 들렸거나 정황으로 의심되었던 신구행이 무엇인지 상세히 질문하고 실문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칙에 맞게 처리한 뒤 자자를 지속하여야 한다. 만약 양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환자가 있다면 존자께서는 병들었습니다. 병든 자는 질문을 감당할 수 없으니 병이 나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병이 나은 뒤 존자께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해 줘야 한다. 만약 안거에 든 자들 가운데 어떤 무리가 싸우고 다투고 전론하고 분쟁하고 쟁사를 일으키는 자들이라 그들을 피하여 자자를 실행하려면 결계 밖으로 나가서 자자를 실행한다. 이렇게 해결하면 좋은 일이나 만약 그렇지 못하면 담백갈마로 자자를 안거 끝난 후 반달이나 한 달 연기할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는 이제 뭐냐면은 어떤 비구가 이렇게 모여서 저 스님 죄를 저질렀으니까 자자를 차단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쫓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어요. 발언을 했는데 승가가 생각하기를 아니면 제일 높은 자차에 있는 분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대표를 하셔도 돼요.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저 스님이 죄를 저질렀다. 자자를 차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승가가 보기에, 제가 어느 스님인지 잘 이렇게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 그 다음에 지적당한 사람, 이 두 사람을 보고 이 사람들이 평상시 청정하고 논쟁을 하지 않고 화합하고 잘 지내셨던 사람이라면 뭐라 그러냐 하면은 발언하는 사람 보고 너 그만둬. 그만두고 다투지 말고 자자고 우리 같이 하자, 진행하자. 너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적한 이 스님이 평상시에 화합하고 청정하고 언행이 청정하고 유를 잘 지켰던 그런 비구였다면은 저 사람이 시비 거는 거잖아요. 시비 거니까 시비 거는 사람한테 너 조용히 해. 조용히 하고 앉아. 우리 자자 진행합시다 하고 묵살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평상시에 얼마나 그거 신뢰하는 게 이때 이제 발휘되는 거예요. 근데 지적을 당한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언행이 청정하지 않았고 유를 자주자주 어겼고 그리고 생활도 잘못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사람을 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어. 그러면은 이거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어떤 근거로 보고 듣고 정황상 근거가 무엇인지 얘기해라. 그러면은 들었던 거, 봤던 거, 혹은 근거로 이렇게 정황으로 했던 증거들을 얘기를 하게 해서 답변을 들어요.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들어가지고 죄인지 죄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죄가 됐다라면
너 쟤 맞다. 여기서 자자를 같이 하려면 너 지금 참여해라. 그래서 참여를 하고 청정을 해보고 한 다음에 자자를 같이 할 수 있고, 만약에 거부한다.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넌 자자 차단하겠다. 나가라. 그렇게 해서 자자를 진행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평상시에 행동이 문제가 전혀 없고 청정하게 살았다라고 인정이 되는 사람은 누군가가 자자를 차단을 시도를 해도 오히려 그 사람 말을 그렇죠. 무시하고 예. 그냥 그 예. 사실 확인할 필요도 없이 예, 그냥 예, 진행할 수 예, 할 수 있다. 왜? 너 그거 분쟁을 일으키지 마라. 그 사람 말이 혹시 사실일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일 줄 모르지만은 그런 것까지 다 하면은 이 자자가 진행이 가능하지 않다. 자자는 남의 허물을, 자기의 허물,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모든 허물들을 다 일일이 다 받아서 점검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되면 인민재판이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거기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요 수준까지만 받아들이고 요 수준 아닌 것은 그냥 자자를 진행하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제 자자를 하는 사람이 20, 3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5명이 몰려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자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것들을 다 지적하고 얘기하고 밝히고 하면은 이 자자가 진행이 안 돼요. 골치가 아파요. 나머지 25명이 이 5명하고 자자를 같이 하고 싶지가 않아. 자자가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25명이 결계 밖에 나가서 25명만 따로 가요. 이 5명을 빼버리고. 나가라고 하지 말고 자기들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 중이 절이 싫으면 뭐라 그랬어요? 중이 떠나는 것처럼. 이 5명을 내보내기가 싸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결계 밖에서 자기들끼리 자자하고 들어오면 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왜 죄지어서 우리가 결계 밖으로 나갈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있어요. 안그 마지막 날에 하잖아요. 안그 마지막 날에 하는데, 이 5명들은 안거를 빨리 마치고 어디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25명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우리 자자를 한 달 후에 하자. 그럼 한 달 동안 안거를 계속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보름 후에 하자. 그 안거를 보름 동안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5명은 어떻게 됐냐. 나 안거 끝났는데 갈 거야. 가시오.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가고 나면은 약속한 대로 보름 후나 한 달 후에 그 자자를 25명이 모여서 하면 돼요. 그 방법이 있어요. 네, 스님. 아까 보니 그래 해가지고 5명의 청정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을 때 이제 경계 밖으로 나가서 자자를 진행할 수 있다. 했는데 경계 밖에 나가서 했을 때 자기들이 다시 결계를 형성하지 않았을 때요. 결계는 처음에 안거 시작할 때 결계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계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들이 거기서 현전성가를 이루지 않는 한 결계를 만들 필요는 없죠. 그 결계 밖에서 짚고 들어오면 돼요. 왜냐하면 결계 밖에서 하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자자를 실행했다라는 게 돼요. 그렇지만 결계 안에 있으면은 그 빠진 사람이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다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함을 못 시키니까 자자는 해야 됐는데 그 결계 안에서 하면은 그 결계 안에 있는 사람이 하자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게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계 밖에 나가서 결계를 한 거는 자기들은 이제 죄가 없어요. 결계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결계 밖에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배제해도 문제가 안 돼요. 자자 형성에. 형성이 율답게 형성할 수 있다. 네, 성취할 수 있다. 여기서 말씀하신 거라면은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비구, 함께 살았던 비구 같으면은 그런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한국의 전방에는
그냥 짧은 기간 살다가 떠나고 짧은 기간 살다가 떠나기 때문에 들은 소문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스님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 그러면은 그 소문도 정확한가 아닌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애매하지 않나. 애매한 게 아니라 이 뭐 율장에 나오는 자자대로 자자를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또 어떤 스님들은 그거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모범적으로 이렇게 그거 해서 자기가 이렇게 허물도 드러내고 그러거든요. 자자에 자기 허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없죠. 자기가 드러낼 허물은 자자 이전에 이미 다 반성하고 참여하고 깨끗하게 하여놓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자에서 누가 자기 허물을 스스로 얘기해요? 그거는 자자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자자대로 한다면, 여기 율대로 한다면. 저도 이렇게 선방에 다닐 때 대체적으로 자자라고 하면은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우리 경진 스님께서도 그렇지만 그 안건 마지막 밤에 왜 모이는지를 몰라요. 그게 모이는 그 부처님이 모이는 이 모임의 그 성격이 왜 모여서 무엇을 위한 건지 모르고 모이니까 회교보고도 하고 선원장 스님 말씀도 듣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율을 배우면 거기서 자기 허물을 드러내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 알고 자기도 모르게 지은 잘못을 이렇게 그거 요청하는 거예요.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없으면 좋은 거고 있으면 듣고 자기가 인정을 하면 그러면 거기서 참여하는 거고 인정을 안 하면은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자를 율에 맞게끔 그 형식을 갖춰서 하면은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거 율 따라 하잖아요. 율자를 하면은 자자에 모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참석할 사람이 없어. 쟤를 3개월 동안 90일 동안 말하고 행동하는 데 대해서 율을 어긴 게 무진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니까 죄를 저지르 놓고 자자에 참석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방에서 지금처럼 생활을 하면은 자자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스님이 100명 중에서 아무도 없어요. 첫 번째로 하루에 3끼 먹거든요. 하루에 2끼 먹거든요. 부처님 하루 한 끼 먹거나 오전 중으로 그 한 끼를 먹고 마쳐야 돼요. 근데 그것부터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부처님 율대로 지켜야 되는 것들을 그것부터 안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자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지금 선방대로 운영을 하면.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율이 잘못됐느냐, 지금 선방이 잘못됐느냐, 이게 아니면 중립을 취해야 되느냐, 그거 없어요. 율장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율장대로 생활하는데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그 승가를 버리면 돼요. 율장을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율장을 버리고 승가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건 자기 취향대로죠. 선생님, 제가 불자로서 질문. 네. 부처님 당시에는 아무것도 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대한민국의 지금 안것동안은 가나선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부처님 당시에 안것동안 어떤 수행을, 어떤 생활을 하신 건지, 그다음 현재 안것동안 하신 건지, 이게 차이가 저는 있다고 보이시거든요. 수행 자체가 부처님 당시에 안거의 수행하고 현재의 수행하고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 율에서는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 대한 잘잘못이에요. 어떤 수행을 하고 어떻게 앉아있고 저렇게 앉아있고 생각으로 뭐를 하고 이거는 율에서 관여하지 않아요. 그건 법에서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율에서는 말하고 앉아있거나 걸어갈 때 어떻게 행동하고 옷을 생활할 때 어떻게 하는가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만 논해요. 그러니까 그건 율 바깥이에요. 수행의 내용은 율 바깥.
안거에 뭐 부처님 당시에 수행 어떻게 했든지 경제 수행을 어떻게 했든지 그건 율 바깥에. 율 바깥에. 율 바깥에. 이렇게 뭐를 하든지 간에 말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 나쁜 말을 한다든지, 이간하는 말을 한다든지, 잡담을 한다든지, 행동을 할 때 거칠게 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예. 언행, 그 다음에 일상생활, 개인 일상생활과 단체 생활을 할 때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적절하게 하느냐, 아니면은 과도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지, 수행 방법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율 범위 밖이에요, 그거는. 자, 그러면 마지막 그 5번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거에 든 비구들이 모두 화합하고 서로 기뻐하고 다툼 없이 지내면서 평안한 안거를 지냈다. 그런데 그들은 만약 우리가 지금 자자를 실행하면 자자를 마치고 모두 유행을 떠날 것이다. 우리의 평안한 안거의 삶은 잃어버릴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였다. 배기갈마로 자자를 연기할 수 있으며 자자를 연기하는 것으로 안기를 연기한다.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거하는 그 승가가 그 안거 기간 동안에 너무 유익했다. 그런데 헤어지고 싶지 않다. 이 생활을 그 한 달이라도 더 누리고 싶다. 좀 그 보름이라도 더 누리고 싶다. 이러면은 그 안거를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방법은 자자를 연기하는 것으로서 안기를 연기한다. 안거를 연기한다. 안거를 늘린다. 예. 이제 그 방법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자자가 이제 그 안거를 마무리하는 걸로서 이렇게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자자갈마를 연기하는 것으로 안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의미를 냈습니다. 제가 대중들에서 질문드릴게요. 네, 선생님. 율장에서는 그 안거 연기를 최대한 며칠까지 할 수 있다고 정해놨습니까? 안거를 이렇게 그 율장에서는 며칠까지 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안거의 종류는 이렇다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는 안거, 나중에 들어가는 안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들어가는 안거가 음력 4월 달에 들어가고 나중에 들어가는 게 음력 5월 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각 3개월입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는 안거를 3개월 마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들어가는 안거가 한 달 남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는 안거에서 3개월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들어가는 안거의 마지막 날까지 한 달을 더 연기할 수 있고 그 연기하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사례들이 나와서 한 달 연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걸 1년 연기한 예는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이상 연기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그거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장소의 성원에서 500명이나 1000명의 비구들이 모여서 산다 이거예요. 비가 오는 그 기간에 산다 이거예요. 그럼 비 오는 기간에 음식이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안마다. 그리고 음식이 생산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되지 않는 시기에 음식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마을에서 준비를 했는데, 그거를 무한정 한 달, 1년 더 늘려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그 음식을 내놓으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없고 그 사람들 굶고 문제가 생겨서 피해를 주니까 이렇게 어떤 경우는 좀 넉넉한 경우에는 한 달은 연기가 가능하지만 그 끝나면은 흩어져서 이 주변에 있는 제가자들의 그 가정에 압박을 피해주기 위해서 흩어져서 다른 곳으로 가서 안거하는 기간에 가서 못 얻어먹은 그 마을들을 찾아가서 3~4목으로 찾아가서 흩어져서 먹고 오라. 그래서 이렇게 유행을 떠나고 그 주변에 이렇게 그래서 니까 경장을 이제 읽어보면은 이제 네. 율에 대한 얘기는 없고 이제 관습들 어떻게 생활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보면은 보통 그 한 달 정도가 네네. 연기가 되는 게 네. 바로 이제 네네. 나중에 들어온 네네. 한글을 시작한 네네. 자들의 네네. 뭐 한 달 연기 시간이고 네네. 그 이제 네. 탁발 문제, 이제 음식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는 경영에도 나오니까 네. 확실히 율이 정확하네요. 네. 그래서 참 율장 공부는 꼭 해야 되죠. 꼭 예,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율장이 제1차
합성해가지고 우발리 존자가 이렇게 그 합성해가지고 만든 그 율장이 이렇게 형성이 됐잖아요. 그때 율장을 형성이 된 그 율장을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뭐 약간의 이렇게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유지가 됐는데 그 빨리어로 되어 있는 율장이 여러 나라로 완역이 된 것들이 있어요. 완역이 된 것들이 있는데 이 율장 우발리 존자께서 지주로 해서 이렇게 전수된 이 율장을 재결집한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동서양을 통해서 남방불교, 북방불교, 고대, 현대를 다 통틀어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발리 존자께서 전수했던 그 방법은 전수를 목표로 했어요. 전수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결집을 한 것이고, 저는 이걸 이해해서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결집을 했는데, 율 전체가 저도 이렇게 율을 전혀 공부한 적이 없고, 뭐 책 읽은 게 또 하나도 없고, 강의 들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율장이 서양 사람들은 율장을 이렇게 마하바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마하바카 해서 줄라바카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하위반가, 비구니 위반가, 이렇게 이제 차례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마하바카에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는 그 시점부터 율을 제정하시는 그까지 간략하게 설명이 나와요. 시대적으로 율장 안에서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제일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율을 이렇게 만드는 율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먼저 율이 이렇게 제정이 된 게 그게 이제 의무율이에요. 포살 때 매번 보름마다 송출해야 되는 그 율료. 그게 이제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된다는 율이라고 해서 의무율이에요. 의무율인데, 그건 개개인들이 그걸 꼭 지켜야 돼요. 개개인들이. 그런데, 율조항으로서 모든 걸 커버를 못 해요. 커버를 못 해가지고, 승가에 위임을 하셔요. 부처님께서. 근데 임의로 위임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붙여서 위임을 해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승가가 원한다면 그거에 갈마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저지른 비구들을 이러한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위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비구 승가에 회의할 수 있는 율이에요. 그걸 갈마율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갈마율인데, 그 갈마율을 모르면 이렇게 승가를 운영을 못 해요. 승가를 운영을 못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승가가 다 모이잖아요. 보름마다 모이는 거는 포살 때 모이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안거 끝나는 전날 밤, 마지막 밤에 모이는 것을 자자하고요. 그 다음에 뭐 무슨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임의적으로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없으면 안 모여도 되고, 있을 때 모이는 갈마, 그때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해결을 하는데, 뭐 종정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제일 자차 높은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율에 따라서 그것을 이렇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이제 갈마율이에요. 그렇게 해서 갈마율이 이제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승가가 모여서 이러이러한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라 하라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해결을 하면 어느 비구도 불만이 없고 반발이 없죠. 그래서 승가를 화합되게 운영을 하려면 갈마율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갈마율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소소한 것까지, 그런데 이제 갈마율이나 의무율에서 지정되지 않았지만은 소소한 내용들까지, 단편적인 것까지 이제 소소율에서 보완이 됩니다. 보완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주 잘 짜여져 있는 이렇게 율의 체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님, 그러면 소소율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모든 율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만드셨어요. 제정하셨어요. 만드는 제정된 계기가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었느냐, 그 목적이 뭐냐, 이런 걸 물으신 거예요. 그 소소율은 그런 사건이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하신 거를 이제 그 옆에서 그것을 듣고 이렇게 누적해가 축적해가지고 그걸 모은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그거 이렇게 재밌는 게 이제 우리가 율을 공부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율을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12년째부터 율을 제정하셨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통설적으로. 그리고 그 첫 번째 율 조항이 만든 조항이 그 성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자세히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자세히 못 봐서 그런 건데, 제일 처음에, 소소율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극고덕원 장자가 기원정사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 여쭤요.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는 첫 해에 그 장자가 부처님을 뵙고, 사와띠에다가 성원을 짓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원을 지어라. 허락을 받아가지고 사와띠로 돌아가가지고 성원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는 첫 해에, 두 번째 해다. 두 번째 해에 허락을 받고, 두 번째 해죠. 두 번째 해에 허락을 받고 그 사와띠로 가가지고 이렇게 성원을 짓거든요. 정원을 몇 년 동안 지어요. 근데 10년 동안 지었겠어요? 아니죠. 짓는데 10년이 안 걸려요. 10년 내로 짓거든요. 다 짓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부처님 기원정사 다 완성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승원을 누구한테 정려해라. 누구한테 보시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승원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예요. 그것이 소소율에 나와요. 그러니까 소소율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시기를 측정할 수 있는 내용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승원의 소유권에 관한 율이에요. 근데 그거는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나서 12년 훨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율장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그 성행위에 대한 율이 아니라니까요. 율조항이 아니고 성원의 소유권에 관한 율이에요. 성원의 소유권에 관한 율이 소소율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성원의 소유를 누구한테 줬느냐? 모르시죠?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어떻게 줬냐면, 사방성가, 현재의 사방성가와 미래의 모든 사방성가한테 줘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미래의 사방성가거든요. 저도 그 소유권이 있어요. 예. 인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찰이 다 그래요. 부처님의 사찰이. 근데 현재의 사방성가한테 기부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현재의 사방성가한테 기증하라고 그러셨으면 현재의 사방성가가 다 모여가지고 그것을 소유권을 넘길 수가 있어요.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야, 이거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꾸자. 그 돈 n분의 1로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불가능해요. 왜? 미래의 사방성가가 동의를 얻어와야 되니까. 현재의 사방성가가 미래의 사방성가한테 어떻게 동의를 얻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주 재밌는 게 현실법 있잖아요. 현실법에 어느 나라 법이든지 간에 현실법에 소유권을 이렇게 명문화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 사람과 다음 세대 사이에 그 고리를 계속 문제가 생기게끔 소유권을 인정해줘요. 근데 지금 율장처럼 현실법에서도 율장과 같은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면 소유권에 대해서 아무도 안 싸워요. 현행법이 이것처럼 만들면요.
이것처럼 만들면 그러면 영원히 그 목적에 따라서 남는데 그게 영원히가 안 되는 이유가 나라가 망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나라가 뒤집어지면은 그 법이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도 그 고살라가 망했잖아요. 망하고 막하다가 쳐들어가서 자익게 됐으니까 그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세상사에서는 부처님의 율이 이렇게 영원히 이게 세상에서는 존속하기가 어렵죠. 만약에 그 나라를 이렇게 물려줬는데 나라를 그렇게 그런 식으로 물려줘가지고 다른 나라가 못 쳐들어가게.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율장에서 부처님께서 정말 이렇게 후반기에 노력을 엄청 하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아주 미세하고 소소하고 이런 것들도 다 시간을 내 가지고 설명을 해서 이렇게 전성을 하게끔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많이 쓰셨는데 그 부처님께서 후세의 미래의 사방승가한테 이걸 전해 주시려고 엄청 애를 쓰셨고 그 미래 사방승가가 잘 존속을 해가지고 율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게 발전하기를 바라시면서 해놓은 것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게 자자였어요. 제가 가진 느낌에는. 근데 율장에 보면은 자자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경장에는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장을 탈탈 털었죠. 탈탈 털어가지고 딱 모으니까 그 부처님께서 자자를 행하시던 경장까지 나오더라고요. 딱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율장을 만들면서 율장에서 미흡한 거는 경장에서 넣어가지고 다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율장이지 율장에서 이렇게 경장하고 율장하고 해서 어긋나는 것들은 맞는 걸로 고쳐서 이렇게 다 해가지고 거의 험이 없이 만들었어요.